자, 일단은 뭐 1번부터 뭐 8번까지는 전혀 제가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1번부터 8번 문제 중에서 틀렸다. 진짜 혼나야죠. 그렇지, 공부를 뭐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실수도 실력입니다. 알았죠? 실수도 실력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로 틀렸어 라고 하면서 간과해서 넘어가셔가지고는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내가 3점 파트에서 자꾸 실수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연산 능력치가 떨어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채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fx가 2 아니면 마이너스 2라는 상수함수 그어서 교점 개수가 3개가 돼줘야 돼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fx 그려보면 극대가 0이었죠? 그치? 극대값이 0이라서 2라는 상수함수 그어주면 교점이 이미 2개가 완성됐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는 상수함수 그었을 때 교점 하나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는 가장 작은 극소값이 돼줘야 된다. 뭐 요 정도까지는 금방 처리했을 거라고 봅니다. 맞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와 10번이 오답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나 진짜 보고 완전 충격 먹었어요. 10번. 왜 틀렸죠? 10번? 근데 너무 많이 틀렸어 진짜. 혹시 우리 반 친구들 중에서도 10번 틀렸어 라고 하는 친구 손 들으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10번 맞은 사람. 그쵸? 절반도 안 되죠? 그쵸? 지금 이렇게나 10번 같은 이 가장 기본적인 지수 연산을 틀려버리시면 어떡해? 그치? 이러면은 70점이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70점 이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자, 10번은 서비스 차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요. 11, 12, 13, 14 이제 뭐 할 말이 많은데 얘들아 11번 문제는 이제 우리 속도가속도 문제잖아요. 그쵸? 속도가속도 문제는 절대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게 있어. 워낙 속도가 좀 뭐라 그러지? 좀 쉽게 나오다 보니까 좀 공부를 등한시하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치? 근데 수특 그 문제들만 속도만 좀 충분히 풀었어도 11번 문제는 충분히 맞췄을 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1번 문제 설명해드리긴 하겠지만 굉장히 쉽고 빠르게 간결하게 풀으셔야 돼요. 알았죠? 우리 그거 다 기억하죠? 속도 그냥 적분하면 위치 변화량, 그치?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우면은 뭐죠? 움직인 거리,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속도의 식 자체가 1차 함수죠, 1차 함수. 1차 함수는 그냥 적분하는 것보다 그림 그리는 게 간단해요. 직선이기 때문에. 알았죠? 그림 그려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뭐 12번은 해설지 같은 경우에는 식을 뭐 적당히 변형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으셨던데 12번은 그냥 정석대로 쭉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전혀 뭐 그 해설지처럼 풀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식을 바꿔?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바꿀 이유가 없고요. 바꾸지 않고 제가 그냥 계산 스트레이트로 해가지고 단톡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졸라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도 없어요. 12번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3번 별표고 우리 반은 13번을 꽤 했거든요. 13번 관련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무조건 괄호 안에 fx분의 1 빼기 gx분의 1 통분해서 관찰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분모가 0으로 가는 인수 개수 분자도 최소한 있어줘야 된다.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이제 m에 대한 범위부터 시작해서 쭉 다 나오실 텐데 엄청 틀렸어. 이것도 마치 내가 거의가 없어. 네, 왜 그런 거죠? 그렇지? 여러분? 속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이제 뭐 선생님이랑 수능 특강 들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인 비율이 변의 비율이다. 이런 거 생각해서 이제 문제 금방 풀었을 수 있을 거고요. 14번은 계산이 조금 더티해요. 계산이 조금 짜증납니다. 그래서 뭐 14번 같은 경우에는 뭐 수원 선생님께서도 설명 잘 해주시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뭐 건들지도 않았겠지? 그치? 건들지도 않았을 것 같아. 자, 근데 15번은 제가 뭐 다 풀어드리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포인트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 진행할 거고요. 15번은 조금 킬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설지랑은 좀 다르게 풀었기 때문에 쌤이 어떻게 풀었는지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 만약에 내가 설명하는 것이 정 이해가 안 되면은 좀 내려놔도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제가 말하는 한 포인트 중요한 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는 조금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16, 17, 18, 19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데 19번도 꽤 틀렸더라고. 네.
공부하고 있는 거 맞죠? 그치? 19번 맞췄겠죠? 우리 반은. 그치? 자, 그 다음 20번도 또 오지게 틀렸더라고. 그치? 20번. 아, 내가 수투 선생님이라서 이제 뭐 그렇긴 한데, 최근 모의고사가 약간 그렇지 않니? 그 수투는 좀 나올 것만 나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면, 수원이 생각보다 약간 빡빡하게 요즘 모의고사가 올해께 다 그래요. 산모도 수원이 좀 빡빡하고, 그 다음에 우리 4월 종로도 그랬고, 그 다음에 5월 모의고사도 수원이 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덮프도 수원이 나는 오히려 조금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번은 2줄 안에 풀어야 되는데, 뭐 이상하게 막 이제 푼 멋있는 이제 친구들이 있어. 전혀 이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지 않았다. 그치? 사인과 코사인이 같아졌다. 기본적으로 각변환 생각을 해야죠. 그치? 각변환을 떠올리지 못했다? 그것도 공부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근에도 이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각변환 관련한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거 수원 공부 조금 충실히 좀 해주십시오. 알았죠? 20번 간단하게는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21번. 21번 이제 풀이가 여러 가지예요. 해설지 풀이도 저는 해설지 풀이대로 풀었는데 또 다르게 풀 수도 있어가지고 다른 풀이로도 톡방에 올려놨고요. 21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처리해 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21번 어렵지 않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잘 처리해 줘야 될 것 같고요. 22번이 이제 지수 로그 함수 문제인데, 최근에 자꾸 저런 스타일의 지수 로그 함수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6평 전이다 보니까 이제 작년 트렌드를 가지고서 항상 사설은 만들기 때문에 22번 지수로 감수를 지금 계속 꾸준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모의고사에서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제 지수 로감수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약간 선 넘은 것 같아. 왜냐면 이건 지수 로그 문제라고 보긴 좀 그래. 그냥 자취. 고일 수학 잘하냐? 이런 거 묻는 문제. 확대 축소 잘해? 뭐 이런 거. 평행이동 잘하니? 뭐 이런 거 묻는 문제여가지고, 오히려 만약에 6월 평가원에서 만약에 22번 자리를 나는 지수록으로 또 낼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이 있고요. 만약에 6월에도 또 이런 스타일을 낸다. 그럼 대비하셔야 돼요. 그럼 대비해야 됩니다. 이건 근데 대비하면 맞춰요. 제가 이제 1차 특강에서도 이거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연습하시면 여기는 솔직히 맞출 수 있는 주제인데 내가 사실은 좀 설명하기 개짜증나서. 왜냐면 이건 수원 같지 않거든, 문제가 좀. 그래가지고 사실은 막 이렇게 설명을 계속 안 하고 있는 건데, 이 친구가 만약에 6월에도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아마 뭐 한 2주 특강 같은 걸로 지수로 그냥 총정리하는 특강으로 22번 맞추는 그런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해요. 얘는 하면 됩니다. 얘는 하면 되는 문제.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확대 축소 모르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 잘 모르고, 지수로 감수에서 관찰해야 되는 점을 잘 파악을 못 해가지고 자꾸 틀리는 거거든. 그냥 무조건 문제가 만들어지려면 그 점 그러니까 봐야 되는 점들이 있어요. 그 봐야 되는 점 가지고 항상 문제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는 낼 수 없습니다. 다른 거를 내버리면은 절대 못 구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초월 방정식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는 문제여가지고 반드시 그냥 봐야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 점 가지고 낸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2번은 뭐 수원 수업 들으시면서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면은 잘 들으시면 되겠고, 아니면 뭐 좀 냅뒀다가 6월에 또 나오는지 보시고 그때 이후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몇 번 문제부터 가볼 거냐면, 제가 수2인데 그냥 10번 설명해도 될까요? 그래서 10번부터 우리 좀 차근히 덮프 꼼꼼하게 좀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10번 문제 선생님이 풀고 나서 딱 이 생각을 했어. 우리 종로학원의 절반 틀렸겠다. 종로학원의 절반 틀렸다. 이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이유는 뭐냐. 자, 여러분들이 보통 로그 문제를 풀 때는 밑이 어때요? 다 똑같죠? 또는 똑같이 만들 수 있죠? 그치? 그런데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놈은 밑이 2고요. 한 놈은 밑이 3이고 한 놈은 밑이 4예요. 그러면 우리가 2랑 4는 사실 짝꿍이에요.
그치? 4를 충분히 2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근데 3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게 뭔가 이렇게 로그가 예쁘게 정리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로그 3의 6x제곱 빼기 x제는 따로 남겨놔야 돼요.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면서 문제 풀어볼 거고요. 항상 우리가 로그 부등식은 무슨 조건 당연히 신경 써야 돼? 진수 조건은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진수 조건부터 파악을 해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6x-1이라는 친구가 0보다 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x제곱 마이너스 x도 0보다 커야 될 것 같고요. x제곱이라는 친구도 0보다 커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요 세 개를 모두 총괄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뭘까라고 하면 x는 6분의 1보다 크거나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이거밖에 없죠. x는 6분의 1보다 크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진수 조건은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밑을 통일시킬 수 있는 친구부터 같이 묶어볼게요. 로그 2의 6x-1이라는 친구에다가 로그 4의 x제곱을 이항합시다. 그러면 로그 4의 x제곱은 어차피 x가 6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로그 2의 x라고 써줘도 되는 거 맞지? 근데 참고 하나만 합시다. 여기 하나만 적어주세요. 참고. 자, 얘들아, 너네 로그 4의 x제곱이라는 친구 있죠? 요게요. 로그 2의 x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맞아요. 이 문제는 맞는데 이렇게 바꿔주면 안 돼. 원래는.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그렇지. 절대값 씌워줘야 돼요. 절대값입니다. 로그 4의 x제곱과 정확히 같은 수는 로그 2의 절대값 x예요. 로그 2의 x 아니야. 알았지? 그런데 얘는 왜 내가 그냥 로그 2의 x라고 쓴 거야? x가 6분의 1보다 크니까, 양수니까. 그래서 x로 벗겨내준 것 뿐이지, 이거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항상 절대값 생각하셔야 돼요. 알았죠? 만약에 x가 음수인 수가 가능했더라면, x가 진수 조건에 음수인 친구들도 가능했다면 이거 무조건 절대값 써줘야 돼요. 그래서 절대값을 안 해도 되는 문제에서 10번인 거야. 이 문제. 만약에 절대값을 씌워줘야지 풀리는 문제였다면 조금 더 고난도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한 11번, 12번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참고, 혹시 좀 잘 몰랐던 또는 그냥 간과하고 있었던 친구들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좀 설명해드리고요. 아무튼 요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랑 같아야 된다 그랬었냐면 로그 3의 6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우리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정리를 해주시면 로그 2의 6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지는 건 다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녀석을 보니까 진수는 정확하게 어때요, 여러분? 같죠? 그런데 밑은 어떻습니까? 다르죠? 그치? 이렇게 우리가 밑이 다른 두 로감수를 볼 때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그래프 그릴 줄 알잖아. 어떻게 그려주면 되냐면 로그 2의 x라는 친구랑 로그 3의 x라는 친구를 잠깐 내가 비교를 해볼게. 이 두 함수를. 이해돼? 그러면 로그 2의 x도 1,0을 지나는 이런 로감수 그려주면 되지? 그치? 그 다음 로그 3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려져요? 조금 더 완만하게 그려지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일단 질문. 로그 2라는 친구의 값이 로그 3이라는 친구보다 작아야 돼요. 밑이 2인 로그가 더 작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두 개의 그래프를 보면 1이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진수가 1보다 커지면 로그 2라는 친구의 값이 로그 3이라는 친구보다 더 위에 있죠? 진수가 1보다 밑에 있으면은 우리 오히려 로그 3 친구가 로그 2 친구보다 커지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진수가 1보다 어때야 된다는 소리야? 작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제 말이 이해돼요? 진수가 1보다 커졌을 때는 우리 로그 2가 로그 3을 이겨. 맞니? 진수가 1보다 작은 지역에서는 로그 3, 이 친구가 로그 2, 이 친구보다 이겨.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진수가 뭐여야 되겠다? 1보다 작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바로 핵심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로그는 특징이 항상 진수가 1이 되는 녀석을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바뀌어요.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6x제곱 마이너스 x라는 친구가 1보다 작아져야 돼 라는 것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3분의 1, x 2분의 1 이렇게 풀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수 조건이랑 이 친구 모두 다 고려해주면 최종적인 x의 범위는 6분의 1 초과 2분의 1 미만 이렇게 들어가시겠죠? 그래서 양 끝 더해주시면 정답 얼마가 된다?
3분의 2 이렇게 들어간다. 이해돼요? 그래서 로그의 성질을 적당히 잘 이용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돼? 응. 뭐 해설지는 밑변환 하고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밑변환 안 하고도 바로 직관적으로 보셔야죠. 그치? 밑이 2짜리와 3짜리는 언제 대소관계가 바뀐다? 진수가 1이 되는 녀석을 기준으로. 이해됐죠?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번 문제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1번 문제 그냥 매우 깔끔하고 정확하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VT라는 친구 한번 봅시다. 자, 이 친구가 AT 플러스 B라서 얘는 뭡니까? 직선이에요, 직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나 0부터 K 지역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3이래. 위변이라고 쓸게요. 이건 3이고, 움직인 거리는 5래요. 자, 그러면은 위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가 차이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니?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역이 있었다는 소리죠? 제 말 이해돼요? 잠깐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맞아?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냥 운동 방향 이렇게 진행하는 친구라면 그냥 위치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는 무조건 같아요. 그치? 그런데 위치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뭐야? 이 물체가 왼쪽으로 조금 갔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 이 소리예요. 그럼 실제 위치 변화량은 여기서 여기밖에 안 되지만 움직인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까? 아니지. 이거 더하기 이거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일단 속도의 부호가 분명히 바뀌었어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됐죠? 속도 부호가 바뀌었어 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직선을 이제 그려줘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속도 함수는 그림이 대충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쵸? 쌤이 이렇게 그린 이유는 음수인 지역도 있어야 되고 양수인 지역도 있어야 되니까, 속도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 우리가 0이라는 지역에서부터 K라는 지역까지 그냥 적분했을 땐 3인데 움직인 거리는 5가 되시려면 음수 지역의 넓이는 1이 돼줘야 되고 양수 지역의 넓이는 4가 돼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냥 적분했을 때는 마일 더하기 4, 3. 움직인 거리는요, 우리 항상 넓이로 보셔야 돼요. 여기 1 더하기 4, 5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이해돼? 그래서 이 그림을 바로 세팅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출발한 후 점피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이 존재한다. 당연한 소리죠. 그치? 이건 그림 그리지 않아도 동그라미. 자, 니은 봅시다. 자, 점피의 위치 변화량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냐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최소의 적분값은 얼마인 거 확인되시죠? 1까지.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가 가장 작은 적분값인 거 맞죠? 그쵸? 오케이. 0부터 적분 시작했을 때 여기까지 적분해줘야 적분값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이후로부터는 다시 양수 넓이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적분값에서 커지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분값의 최소값을 묻고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인 거 당연히 참이죠. 기억, 니은 바로 동그라미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 디귿 봅시다. K-1일 때 점피의 위치가 1이면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역이 K 빼기 1이라는 소리죠. 그래야 0부터 K 빼기 1까지 적분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자, 제발 이해돼? 그럼 여기가 K 빼기 1이야. 자, 그럼 얘들아, 너네 딱 봐도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당연히 뭐겠어요? 닮음이겠죠. 직선인데 얘랑 닮음 아니야? 맞아? 그럼 닮음 비는 1대 2죠? 그럼 K값 구해줄 수 있어 없어? K값 구해줄 수 있지. K-1이라는 친구랑 여기 거리 1이죠. 1이라는 친구는 1대 2를 가져야 돼.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1이라는 친구는 2K-2가 되실 거니까 K라는 친구가 얼마가 되실 수밖에 없어요? 2분의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여기 길이는 2분의 1이 된 겁니다. K가 2분의 3이라. 됐지? 자, 그 다음 여기 넓이가요 1이 돼주시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나누기 2 때린 게 1 돼줘야 되니까 여기는 4가 돼줘야 되지 않겠니? 여기가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직선 세워줄 수 있어 없어? 직선 세워줄 수 있지? 어떻게 세워주면 돼? 이 직선은
절편이 2분의 1이니까 A에 T 빼기 2분의 1이라고 세워주면 되는데 Y절편이 마사잖아요. Y절편이 마사.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마사가 되려면 A라는 친구가 뭐가 돼줘야 돼? 8이 돼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자, 됐나요? 그래서 A라는 친구는 8이 되시는 거고 B라는 친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마사가 되는 거죠. 됐니?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 곱해주면 정답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8이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6이다라는 말에는 완전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안 어렵죠? 응.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12번은 쌤이 그 톡방에 올려놓은 그 풀이 보시면은 바로 이해되실 거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자, 이제 우리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얘 별표. 얘들아, 이거는 이제 니네 해야 돼. 이거를 어려워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뭐 이제 이거를 못 풀고 있으면 안 돼. 그럼 극한 공부를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 해야 돼. 자, 13번 맞춘 사람. 오케이. 그렇죠.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됩니다. 틀린 친구들도 많지. 일단 내가 말은 이렇게 해도 우리 종로학원에 13번을 맞춘 놈과 틀린 놈을 했을 때 당연히 틀린 놈이 많겠어? 맞춘 놈이 많겠어? 틀린 놈이 많아. 그치? 틀린 놈이 많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어렵긴 한데 해야 돼. 이제. 알았죠? 그래서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일단은 fx라는 식이 나왔는데요. 우리 fx는 x 세제곱, 그 다음에 이제 n 플러스 1x 제곱, 그 다음에 n 플러스 2x, 그 다음에 더하기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다음 조건 만족하는 1차함수 gx에 대해서 g1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리밋 x가 t로 갈 때 지금 fx분의 1 빼기 gx분의 1 이 친구가 뭐가 있어야 된대요? 극한값이 존재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지역에서 이 분수극한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분수극한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통분이 먼저예요. 통분. 알았죠? 자, 그래서 통분부터 합시다. fx, gx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요. 자, 분자는 이제 gx 마이너스 fx 이렇게 우리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고 이 친구가 이제 극한이 존재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수극한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뭐만 신경 쓰면 된다 그랬어요? 분모가 0으로 가지 않는 지역은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분모가 0으로 가지 않는 지역은 분모도 0으로 안 가고 분자도 어차피 어떤 수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극한이 있어요. 그래서 걔는 그냥 아무런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됐지?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는 지역이 궁금한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gx가 아냐고요? gx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1차 함수라는 것만 알지 뭐인지 알아? 모르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일단 fx가 언제 0으로 가고 있느냐 이거부터 신경을 써야죠. 그쵸? 그러면 fx라는 친구가 언제 0이 되지? 이 새끼 언제 0이 되지? 이게 궁금했었어야 돼.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친구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니까 당연히 조립제법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치? 그러면 이제 조립제법 들어가야죠. 그럼 조립제법 1, n 플러스 1, n 플러스 2, 그 다음에 2 이렇게 써줘가지고 해주시면 딱 봐도 마이너스 1에서 될 거 아니야. 그럼 1, 마 1, m, 마 m, 2, 마 2, 0 이렇게 되니까 이 새끼는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랑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2라는 친구로 우리가 일단은 완성되는 친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 분모가 0으로 가는 지역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인 지역인 거 하나 알아요. 나머지 지역은 몰라요. 이 새끼가 인수분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몰라. 일단 마일 지역에서 이 새끼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마일 지역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극한이 쓰려면. 0으로 가야지. 분모가 마이너스 1일 때 0으로 가면 분자도 동시에 마이너스 1일 때 0으로 가야 되지 않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G-1 빼기 F-1이 0이 돼줘야 되는데 F-1은 이미 0인 거 알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G-1도 뭐가 돼줘야 된다는 소리야? 0이 돼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G-1이 0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1차 식이 마이너스 1에서 X축과 만나고 있어야 된다 이 소리 아니야? 그러면 G라는 친구를 어떻게 작성하는 게 맞겠어? K에 X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X절편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완성이 되죠.
자, 제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요식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다시 써볼게. fx라는 친구 얘고요. gx라는 친구는 이 새끼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얘랑 얘 곱해주면 분모는 k, x 더하기 1 두 개.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분자 한번 볼게요. kx 더하기 1에서 이 새끼 빼주시면 돼요. 맞아요. x 더하기 1로 묶어도 될까요? x 더하기 1로 묶을게요. x 더하기 1로 묶어주시면 k 마이너스 요 친구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 이렇게 묶이니까 우리 이거 마이너스를 좀 뺄게. 요거 마이너스가 너무 많아서 마이너스를 좀 뺄게.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고 쌤이 여기 안쪽 부호를 바꿀게요.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2 마이너스 k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다시 또 질문. 극한이 있어야 돼요. 분모에 x 더하기 1이 몇 개 있어요? 그럼 분자도 x 더하기 1 몇 개 있어야 돼요? 최소 2개 있어야 되겠죠? 근데 니네 눈에는 x 더하기 1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죠? 그럼 이 새끼가 무조건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맞아요? 얘가 안 갖고 있으면 약분하더라도 분모 x 더하기 1이 또 남아버려서 극한분했을 때 발산해버리죠?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 돼줘야 돼. 이 생각을 해줘야지. 1 마이너스 m 더하기 2 마이너스 k. 이 친구가 0이 돼줘야 되니까 k라는 친구는 일단 뭐가 된다? m 마이너스 3이 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겠죠? 요게 첫 번째 정보. 됐죠?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질문. 얘들아, 우리가 마이너스 1일 때 0으로 가는 건 알고 있었어. 아침. 그치? 아침 이슈. 그치? 여러분 아침이면 힘들죠? 그치? 비원 수업이 아침으로 가서 힘들지? 나도 그래. 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도 봅시다. 얘들아, 만약에 이 친구가 X축과 만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그치?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X축과 만나버리면 될까? 얘 안 돼요. 왜냐면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X축과 만나버리는 지역이 생겨버리면 알파라는 지역에서 이 새끼는 0으로 갈 텐데 이 친구랑 동일한 식이 전혀 없죠, 분자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 x 빼기 알파라는 인수를 가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만약에 x 빼기 알파라는 인수를 갖더라도 여기 x 빼기 베타라는 인수가 또 있어버리는데 그럼 이 친구랑 이 식이 전혀 다른 식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x 빼기 베타라는 인수를 가질 수가 있니? 없어.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데 얘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두 식은 같은 식이어야지. 그치? 근데 두 식은 다른 식이기 때문에 이 새끼가 0으로 가는 지역이 생겨버리면 필연적으로 얘가 0으로 가는 지역에서 얘는 0으로 가지 않는 지역이 반드시 나와.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해를 가지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안 돼요, 이 새끼는. 그러면 이 친구는 판별식이 무조건 어떻게 돼줘야 된다 소리야? X축과 만나면 안 되니까. 더 이상은 0으로 가는 지역이 있으면 안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얘가 X축과 만나는 지역이 생겨버리면 또다시 빵꾸 뚫리는 점이 생기는데 분자가 보완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두 식이 같은 식이 아니라서. 자, 제 말 이해됐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소리니까 마이너스 2루트 2보다는 m이 크고 2루트 2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결론까지 나오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모든 1차함수 gx에 대해서 g1의 최대값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얘들아, g1이라는 친구는 여기서 계산이 되겠네. g1은 2k예요. 2k. 맞아? 그러면 K가 클수록 G일 값도 최대되는 거 맞죠? 그럼 K의 최대값 구해줘야 되는 거 맞지? 그치? 자, 여러분들 K라는 친구가 3 빼기 M이기 때문에 M이라는 식기가 제일 작을수록 최대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M이라는 친구가 가장 작으려면은 마이너스 2인 거 맞지? 정수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 채워주시면 K의 최대값은 5로 완성이 되고요. 자, 5 집어넣어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10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다. 그래서 답은 이제 1번 이렇게 처리하는 건데 이거 분명히 나랑 하지 않았어? 이런 거?
이건 나랑 너무 많이 써. 그치? 우리 수특 문제 풀면서도 진짜 많이 나오는 주제란 말이야. 얘는 인수계수. 알았죠? 이거는 연습 많이 해야 돼. 알았지? 우리 그래서 어차피 이제 수특 거의 끝나가는데 수특 끝나고 다시 앞에서부터 돌 거거든? 그때는 이런 거 많이 처리합시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14번은 다 안 풀어드릴 거야. 그냥 다 안 풀어드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요 정도까지는 바로 했었어야 한다. 이 얘기만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14번 맞춘 사람. 혹시 그 덮어 본 날 좀 컨디션이 안 좋았어? 얘들아, 저희 수능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되겠는데? 그치? 너네 진짜, 얘들아, 14번은 진짜 쉬운 문제예요. 진짜 감사한 문제인데, 일단은 선생님은 어떻게 푸르는지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이 그 덮 해설을 전혀 보지 않아가지고 해설지랑 많이 다를 수도 있어. 알았죠? 나는 사실 방쌤이 자꾸 덮 해설 안 주고, 방쌤이 자꾸 덮어 해설지 안 줘, 나에게. 자꾸 다른 선생님들에게 주고는 나에게는 주지 않고, 약간 장난이신 거지. 내가 이렇게 막 풀고 자기가 채점하겠대. 내가 수험생도 아니고, 그쵸? 좀 틀릴 수도 있지, 그치? 그리고는 가끔씩 뭐 계산 실수로, 뭐 덮어는 아니었지만, 뭐 딴 거 이렇게 실수하잖아? 아유, 수연아 공부 많이 해야 되겠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아무튼 자, 이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우리 거기다가 쓰자. 사인 코사인 법칙 잘 하려면요. 자, 사인 코사인 법칙 잘 하려면 사인 코사인 법칙은요, 얘들아, 각이 중요할 것 같아, 변이 중요할 것 같아? 너네 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뭐 둘 다 중요하죠. 그치? 둘 다 중요하지만 사인 코사인 법칙을 잘하는 친구들은 뭐부터 강하게 먼저 확인을 하시냐면 각부터 먼저 확인을 합니다. 각이 핵심이에요. 약간 각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각 정보가 나온 녀석을 기준으로 사인 코사인 법칙을 쓰기 시작을 해야 돼. 각이 하나가 주어지면 내가 이 변을 어떻게 설정해서라도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는 거고, 각이 주어지면 내가 이 두 변을 우리가 구해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어떤 한 각에 대해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기 때문에 각 정보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그냥 각에 대해서 의심만 할 뿐만 아니라 뭐도 해줘야 되냐면 문제에서 주신 이 각과 동일한 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빠르게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각 정보가 주어지면 이 각과 동일한 각을 가지는 지역을 반드시 조사해 주셔야 돼요. 자, 즉 무슨 말이냐. 그 문제 잠깐 14번 문제를 잠깐만 보시면은 지금 RPQ랑 ABC가 같다라는 저 정보 주어져 있지?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 생각해야 돼. RPQ랑 ABC랑 같은 건 알겠고 또는 ABC나 RPQ와 또 동일한 각을 가지는 지역이 있다면 그것 또한 나의 조사 대상이다. 이 생각 해줘야 돼요. ABC랑 RPQ만 보고 있으면 하수야, 하수.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6사인 PRB랑 7사인 AQP가 서로 같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당연히 또 여러분들이 PRB랑 AQP 봐야 되는 거 맞죠? 그 둘만 보고 있으면 바보야. 걔네 둘과 동일한 각을 가지고 있는 지역 다 표시해야 돼. 내 말 이해돼? 그래야 저 사인 정보를 그 RPQ나 AQP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나머지 지역에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야지 확장이 된다고. 그러면 내 얘기를 잘 들어봐. 지금 문제에서 BC가 16이라고 줬고 그 다음에 이제 ABC라는 친구가 주어져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P라 했다. 그러면 편의상 여기를 3K, 2K라고 잡을게요. 그리고 여기를 P. 자, 그 다음에 Q라는 친구는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 친구는 S, 여기도 S 이렇게 잡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문제에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루트 73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BC라는 녀석 위에 어떤 한 점 R이 있었대. 그래가지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RPQ라고 했으니까 RPQ 요렇게죠. 이렇게 연결해줘야죠. 이렇게. 됐죠? 오케이. 그럼 이제 잘 봅시다. RPQ니까 요 새끼죠. 요 새끼 세타. 요 새끼랑 누구랑 같대? 세타. 여기.
맞아?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놓고 나서 세타랑 동일한 각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를 조사해보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조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딱히 안 보여. 그럼 냅두면 돼.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PRB라고 있어요. PRB가 어디 있어요? PRB. 여기를 제가 알파라고 잡을게요. 됐죠? 그 다음에 AQP. AQP. 여기죠? 여기를 제가 베타라고 잡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이름 붙였어. 그러면 알파라는 각과 동일한 각을 가지는 지역이 있다면 표시해줘야 되고, 베타라는 친구랑 동일한 각을 가지는 지역이 있다면 또 표시해줘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파부터 한번 봅시다. 알파랑 동일한 각을 가지는 지역 보이시죠? 바로. 얘 또 안 보이면 도형을 못하는 거죠. 자, 얘 더해주면 얼마야? 얘 더해주면 180도지. 얘 더해줘도 얼마야? 180도지. 그럼 여기 뭐여야 돼? 알파여야죠. 이해돼? 그래서 여기 알파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인 정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한 삼각형 안에서 사인 비율이 주어져야 의미를 가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알파랑 베타는 하나의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내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를 위치를 옮겨주든 이 새끼 위치를 옮겨주든 여러분들이 빠르게 동일한 각을 가지는 지역을 표시해줘야지. 됐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신 게 뭐였었냐면 사인 알파라는 친구에다가 6배 한 게 7사인 베타랑 동일하다는 소리니까 사인 알파라는 친구랑 사인 베타라는 친구가 몇 대 몇이라는 소리예요? 7대 6이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사인 비율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그 삼각형 하나 보시는 거 맞죠? 사인 비율 주어지면 뭘 준 거랑 똑같아? 그 친구의 마주보는 변의 비율 준 거랑 똑같은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니까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는 S 대 3K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자, 됐어요? 그래서 S 대 3K가 7대 6이라는 소리니까 6S가 21K다. 이 소리이기 때문에 S라는 친구를 2분의 7K라고 써줄 수 있는 거예요. 문자 개수가 하나 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은 2분의 7K, 그 다음에 여기도 2분의 7K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됐죠?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끝났지. 왜? 여러분들 루트 73 줬고 16 줬죠? 자, 루트 73이라는 친구는 요 삼각형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루트 73 나온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코사인 A라는 친구에 대해서 두 가지 식을 쓸 수 있지 않니? 코사인 A라는 친구는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7K에다가 루트 73 제곱한 거 빼주고, 미안해, 말로 하니까. 그러니까 코사인 A라는 친구를 두 가지 식으로 쓸 수 있잖아. 여기 3K 2분의 7K 루트 73 있으니까 2 곱하기 3K 곱하기 2분의 7K, 그리고 여기 3K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7K 제곱, 그 다음에 루트 73 제곱 73. 이렇게 코사인 A 쓸 수 있지 않아? 근데 코사인 A를 또 어디서 쓸 수 있어? 여기 16도 있으니까 여기 5K, 7K, 16 이거 가지고 코사인 A를 또 쓸 수 있지 않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2 곱하기 5K, 7K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에 5K의 제곱, 그 다음에 7K의 제곱, 그 다음에 16의 제곱 256 이렇게 쓴 거. 얘랑 얘가 서로 같다. 이거 풀면 K 나오잖아. 이해돼? 그러면 이 새끼랑 같다 써주면 K값 나오고, K값 알면 코사인값 아는 거지? 코사인 A 아는 거지? 그럼 나 K 알고 코사인 A도 알았으니까 요거 삼각형 넓이 구해줄 수 있어, 없어? 구해줄 수 있지. 이해됨? 그래서 이거 뭐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 나오시면 무조건 각부터 신경 씁니다. 그래서 각이라는 친구가 나왔을 때 그 각과 동일 지역의 각들을 빨리빨리 표기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고, 도형을 잘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게 이제 금방 보여요. 저럴 수밖에 없고, 쟤 같은 각이고, 쟤 이럴 수밖에 없고, 여기 같네. 그럼 사인이란 친구를 여기랑 여기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쓰는 거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인 법칙 같은 건 무조건 함삼각형 안에서 쓰는 거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5번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은 어려워서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고 알아서 커트할 거야. 여러분들의 눈빛이
흐리멍텅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저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정들이면 그러니까 중간에 끊고 갈 건데 그렇지 않다면은 제가 끝까지 해설은 해드릴게요. 막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해설지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제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거 하기 전에 선생님이랑 정적분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 자, 이거 기억 안 나면은 다 나가야 돼. 이거 기억 안 나면 다 나가야 돼. 저리 나가는데. 알았죠? 자, 무슨 얘기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라는 친구가 있어. 그쵸? 그 다음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4라는 친구가 있다라고 쳐보자. 됐죠? dx는 좀 안 쓸게요. 귀찮아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대로 적분하는 것도 괜찮지만 fx라는 친구로 함수식을 바꾸는 대신 적분 구간을 이동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해? 맞아?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인테그랄 a 플러스 4부터 b 플러스 4까지로 바꿔주고 맞죠? 제가 지금 피곤한가 봐요. 잠깐만, 왜 이러는 거지? 얘들아, 미안해. 아침이라서, 이거죠? fx로 바꾸고 싶었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맞죠? 이 친구를 이렇게 바꾸려면 왼쪽으로 4칸 밀어야 되니까. 구간도 4칸 밀어주면 되는 거 맞지? 그치?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x라는 친구가 있고, ft dt라고 쓸게. 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4dt 이렇게 있었다라고 적읍시다. 됐죠? 그러면 이 둘이가 무슨 관계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친구의 이름을 잠깐만 라지 fx라고 부를게요. 자, 괜찮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피적분 함수가 오른쪽으로 4칸 평행이동 돼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내가 좀 불편하니까 다시 ft로 바꿔주기 위해서 왼쪽으로 4칸 밀어줄게. 여기까지 괜찮아? 자, 왼쪽으로 4칸 밀어주면 이 친구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x 빼기 4까지 ft dt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친구는 x로 마무리가 됐는데 얘는 x 빼기 4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실제 적분을 하면 이 친구는 라지 f x-4라는 친구가 돼버리는 거 맞죠? 여기 당연히 적분 상수는 좀 다르게 붙겠지. 여기는 0이고 여기는 마사니까. 제 말이 이해돼요? 적분 상수는 다르게 붙겠지만 기본적으로 함수 형태가 이 친구는 변수가 x였으니까 라지 fx 이렇게 쓰는 거지만 이 친구는 변수가 사실 x 빼기 4였던 거예요. 윗끝이 x 빼기 4.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적분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미분해보세요. 이 친구 미분하면 t 자리에다가 뭐 넣어줘야 돼? x 빼기 4 넣어주는 거잖아. 그래서 f x 빼기 4 이렇게 미분해서 계산하지. 그 이 새끼 미분했을 때 이거 만들어주려면 여기가 당연히 x 빼기 4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게 x면 되겠니? x면은 미분하면 fx지. 그치? fx 빼기 4가 아니잖아. 자, 제 말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렇게 기억을 해줘도 돼. 뭔가 피적분 함수가 평행이동이 되어 있어. 그러면 실제 적분 함수도 뭐만큼 돼 있는 거야? 평행이동이 돼 있는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쉬워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피적분 함수가 지금 오른쪽으로 4칸 이동한 상태에서 적분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실제 적분한 함수도 4칸 평행이동된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당연한 소리예요, 여러분. 그치? 이게 라지 fx라고 했을 때 이 새끼 미분하면 fx 되듯이 이 친구를 우리가 라지 fx라고 인정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 친구는 실제로는 요걸 말하는 표현이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써주시면 라지 fx-4라고 쓸 수밖에 없어. 왜? 이 새끼를 미분했을 때 이게 나오는 건데 이 새끼 미분해도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해됐냐요? 오케이. 그래서 요걸 좀 잘 기억을 해주는 게 핵심이다. 됐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 문제를 잠깐만 보면 여러분들 gx랑 hx 모두 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 거 맞죠? 여러분들 저런 함수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요? 미분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g형 값은 0 가지는 것도 알고 있죠?
그치? 그 다음에 HT 값은 0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 맞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시작합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 G'X라는 친구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제가 전개해서 미분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바로 이제 쓰셔야 되고요. G'X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s ds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맞죠? 이거 전개해서 미분할 줄 알지? 나 이거까지 설명해야 돼? 그 x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s ds 빼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s fs ds 그 미분하라고. 그치? 미분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죠? 오케이. 근데 이제 이 정도는 바로 쓰자고. 됐죠? 자, 그 다음 h'(x). 자, 이 친구도 여러분들이 전개해서 미분을 해주시면 인테그랄 t부터 x까지 f s-4 ds 이렇게 돼요. 혹시 지금 G'X, H'X 못 구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나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이거 아주 기본입니다. 됐나요? 곱해가지고, 저희 전개해가지고 곱미분 쓰시면 되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G'X, H'X를 딱 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정확하게 피적분 함수가 몇 칸 평행 이동됐어요? 몇 칸 평행 이동됐어요? 4칸 평행 이동됐죠? 그럼 실제로 이 함수 자체도 평행 이동 4칸만큼 된 거랑 똑같아. 이해돼? 적분상수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래프 모양 자체는 정확하게 4칸 평행 이동된 그림이랑 똑같다고.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F라는 친구가 몇 차 함수라고 했어요? 몇 차 함수? 1차 함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1차 함수를 적분한 함수이니까 이 새끼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 자, 그 다음에 우리 F라는 친구 최고차항계수 무슨 친구라고 했어요? 최고차항계수? 음수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최고차항계수 음수. 자, 그러면 이 새끼도 2차 함수지만 최고차항계수는 무슨 수? 음수. 그치? 그래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려지는 겁니다. 자, 제 말 이해되셨죠? 오케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G'X일 거고요. 자, 우리 문제 잠깐 읽어보세요. 자, 우리 네모칸 보면 Gx랑 Hx가요, 극값을 갖도록 하는 알파가 존재한다. 이런 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얘들아, Gx가 극값이 있으려면 G'X가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분명히 X축과 몇 점에서 만날 거예요? 2점에서 만날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얘도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이 새끼도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일 겁니다. 근데 이 친구를 정확하게 4칸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겠죠? 그래프 모양 자체는. 그리고 이 새끼도 극값 가져야 된다 했으니까 X축과 2점에서 만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 자, 우리 G'X가요, 기본적으로 X축과 만나는 지점 하나는 납니다. 어디죠? 0. 그렇지. 왜? G'0은 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지역 여기 0 하나 쓰는 겁니다. 여기가 0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0. 그럼 여기 나머지 하나 모르죠? 나머지 하나 K라고 잡읍시다. 모르니까. 자, 제 말 이해됐어요? I don't know. 모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참수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대칭축이죠. 대칭축 2분의 K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지금?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 친구는 4칸 평행 이동됐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X축과 만나는 한 지점 T인 건 하나 알고 있지? 그럼 여기는 T.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대칭축이 뭐가 돼요, 그러면? 4칸 평행 이동했으니까. 2분의 K에다가 4만큼 더해주면 되죠. 그치? 그러니까 대칭축은 2분의 K 더하기 4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대칭축이 2분의 K 더하기 4라는 건 두 녀석 더했더니 K 플러스 8이 돼야 된다 이 소리잖아. 그래야 평균값이 이렇게 나오지.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돼? K 플러스 8 마이너스 T가 돼야 된다. 그래야 둘이 더해줘서 나누기 2 때리면 대칭축 나오는 거죠. 제 말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G라는 친구가 극값을 가지는 지역은 0과 K라고 이름 붙여주면 이 친구가 극값을 가지는 지역은 T라는 친구랑 K 플러스 8 마이너스 T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만 하고 끝낼게요. 알파에서 극값을 가져야 되는데 모두 알파라는 지역에서 딱 극값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말은 이 친구가 극값을 가지는 지역과 이 친구가 극값을 가지는 지역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겹쳐야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알파라는 지역에서 둘 다 극값 가져야 된다 이 소리니까 공통근이 있어야 된다. 그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이후로는 제가 뭐 2교시에 여러분들 얼굴 상태 보고 판단하겠지만 다른 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새끼랑 이 새끼가 사실 평행이동 된 거구나 라는 거는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걸로 풀면 훨씬 계산량이 줄어.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그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이거는 기본 내용이야.
그래서 설명한 거야. 알았죠? 오케이. 10분 쉽시다. 지금 제가 시간 좀 지나가지고 23분이거든? 33분까지 쉴게요.